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모두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그 문제에서 다 다뤘던 문제들이고요. 제가 이제 1년 지내면서 제일 그 긴장하고 초조할 때가 여러분 시험 보는 날 제일 좀 초조합니다. 시험 잘 보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마침 또 올해도 또 강조했던 내용들이 다 나와줘서 좀 다행이고요. 또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뭐 감사글도 올리시던데 뭐 갓지수 뭐 신인가 하면서 신이 맞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쨌든 뭐 시험 잘 보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시험 당일날 뭐 저는 보통 이제 밖에 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작년 합격생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합격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마 합격 후기도 발표하고 그랬던 선생님인데 감독관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1년 만에 감독관 들어가나? 감독관 들어가셨는데 감독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봤대요. 봤는데 작년에 공부했는데도 이제 기억이 남았나 보죠. 그래서 진짜 강정호 다 나왔다고 그러면서 대박이라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오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재작년에 시험 보시고 재작년에 시험 잘 보셨어요. 그래서 한 2등인가 3등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보건교사 하시면서 그러니까 1년 지났죠. 오늘 월요일인데 방학인가 저는 이제 연락을 뭐라고 줬냐면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와서 문제를 출력해서 봤대요. 그걸 왜 보지? 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뭐 심심해서 그런지 아무래도 이제 방학인가 생각했는데 방학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보건교사니까 이제 자기 방이 있고 이제 조금 한가했나 보죠. 그래서 이 문제 어떤 건지 한번 뭐 봤다요. 근데 기억이 다 나더라고 그러면서 시험 잘 보실 거라고 애들 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2년 지나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쓴 답안이 과연 이제 점수에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전 탁월한 만점 전략인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만점 미션은 이제 완료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첫 번째 논점 있죠. 비고츠키 지식론. 그거 이제 설명할 때 피아제하고 구분해서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고, 그래서 개인적 맥락에 따라서 지식을 구성한다고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지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로 못 만들게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라서 이렇게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것이라서 아마 머릿속에 담아두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못 담아두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공부 조금 하신 분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근데 이제 교육학 파트에 상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대체로 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특히 올해 제일 큰 이슈가 스타인호퍼 오웬스의 학교문화 유형론인데 이 학교문화 유형론은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왔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암기하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죠. 근데 이거 강의 다 안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그게 기출로 보면요 07년 전문 상담에서 딱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07년이면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것도 전문 상담은 따로 뽑는 시험. 그러니까 기출에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이고 우리 중등 초등 기출에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학원가에서는 다 무시했던 거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는 문화 아니면 풍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정도가 조금 이제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강조한 부분은 이제 다 골라서 출제됐다고 생각하고요. 모의고사, 올해 모의고사는 제가 약간 9월, 11월 정도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좀 타겟이 됐겠다 싶어갖고 좀 중요한 걸 실파로 조금 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은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해왔지만 모의고사 부분에서는 7, 8월 모의고사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쟁점 목록 드리면서 이거 체크한 것만 꼭 보고 들어가라고 근데도 안 보고 들어가신 분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잠깐만 우리 페이지 9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9페이지 교육과정 파트에 보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활동 중심 교육과정, 중액교육과정 딱 해서 체크 표시 해놨잖아요. 그죠? 체크는 특급입니다. 완전히 제일 중요한 거. 그 3번 점검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영교육과정 개념하고 체크 표시 해놨죠. 그죠? 물론 이제 모의고사로 다 다뤘지만 모의고사로는 이제 중액은 7, 8로 다루고 영어는 이제 9, 11을 다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고특히 이 교육 방법론 보시면 상황학습 이론. 일단은 올해는 상황학습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부 다 싹 알아들어왔잖아요. 싹.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리, 주요 개념, 인지적, 도제, 인지, 유연성, 정착학습까지 체크 표시해놓고 물론 이 중에서 정착학습이 조금 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 중요한데. 어쨌든 싹 다 알아두는데 여기서 순위를 나누면 이제 인지적, 유연성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차순위가 정착학습인데 아마 주제가 토의식 수업이다 보니까 이 인지적 유연성보다는 정착학습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던 거겠죠. 그 상황학습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논술 주제 때문에 정착학습으로 문제를 정착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교육 행정 파트, 문화와 풍토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 스타인호프, 오웬스 역시 마찬가지로 체크 표시를 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체크 표시만 하고 요거만 일단 윌슨으로 먼저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 4페이지에 비고측기 관련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91월 모의고사는 딱 그 지식론을 언급한 건 아니대요. 비고측기 관련된 부분만 논의했고 5, 6월에 보면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이 사회문화적 맥락,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게 바로 이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넘어갔던 부분이라서 아마 기억을 못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설명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문제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좀 못 낸 게 좀 너무 상식적이라서 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5페이지 보시면 영교육과정은 그 이번에 이제 근거 7, 8월 모의고사에 보시면 교육과정 내용을 점검할 때는 그 교과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나 사고방식이 빠진 것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이게 영교육과정이죠. 배점 기준표였으면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의 명칭과 개념 이렇게 해서 영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을 이제 우리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그 7, 8월 이제 2회 중액교육과정 관련해서 5째 줄인가 보시면 실제 문제나 주제를 중심으로 중심 과정과 주변 과정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배점 기준표에 이 제한은 교육 과정의 명칭과 장점인데 중액 교육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7페이지에 정착 수업 관련해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2번에 그 6회 문제 보시면 점 두 번째 실제 상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다루기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상황을 모사한 영상 매체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래서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다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박교사가 제시한 정착학습에서 과제 구성 방법, 특징 2가지 이렇게 해서 정착 수업도 관련돼서 또 다뤘던 거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논점 네 번째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12회 문제를 보시면요. 김 교사가 A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매우 중시한다. 올해 말에 있을 학업 성취도 검사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비해서 최상위에 속한다고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해서 배정 기준표에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학교 문화 유형론의 관점에서 유형을 보라. 기계 문화죠, 그죠? 그대로 기계 문화 이렇게 출제되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계 문화는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손을 못 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07년 기출로 우리가 중요한데 기출을 보더라도 누가 07년 전문 상담까지 기출을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출제 정량이라든지 학교 동량을 딱 살펴봤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 표시도 해놨고 또 올해는 문화 아니면 풍토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지 기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마 이제 07 특히 이제 전문 상담에서 나오는 문제라서 대부분 그 여기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못해서 아마 마친 분들은 우리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계 문화만 옛날 같은 경우는 기계 문화만 맞춰도 나머지 그 개선 방안 2가지가 있죠. 이거는 대강 써도 맞게 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 분석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프린트블로는 10페이지입니다. 자, 출제가 이제 어떤 경향을 나타냈고 두 번째 내가 어느 정도로 썼는데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출제 경향입니다.
제 개인적 순전히 이제 우리 수업 기준으로 보면 조금 평이한 수준이 아닌가라 생각드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변별 요소는 아마 이제 제일 많이 틀린 게 학교 문화 유형이고 이게는 거의 뭐 이게 변별 요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틀렸고 특별 첫 번째 비고치기 지식론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도 아마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안 다뤘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 변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개 영역 고르게 출제됐죠. 작년처럼 교육과정,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행정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출제위원은 교육과정 교수 한 분하고 교육방법론 교수 한 분, 교육행정 교수 한 분 이렇게 교육과정, 교육방법론, 교육행정 이 세 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방법론 교수가 교육심리, 비고치기 같이 묶어서 두 문제 출제했고 나머지 각각 한 문제씩 출제했습니다. 자,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교육심리 어쩐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점 기준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좀 세분화되어 있었고 오픈형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작년처럼 이 오픈형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기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논술이다 보니까 이제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고력이라는 것도 크게 뭐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학을 공부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학적 기본 마인드 있죠.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 법적 마인드, 리걸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교육학도 이제 법학처럼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와 관련해서 교육학적 마인드, 그런 에듀케이셔널 마인드를 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꾸준히 봐주세요.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공부해 나갈 때 어떤 사례가 부딪혔을 때 교육학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교육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고할 수 있는가 관련된 부분이고 힌트가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는 유형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힌트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가 됐고 문제는 나름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저 학교 문화 유형 이런 거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문제는 좀 괜찮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학적 개괄적인 이번에는 이상하게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봤다면 올해는 약간 개괄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오픈형 요건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결합해 보면 개괄적인 내용하고 세부적인 내용 다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은 세부적으로 물어봤고 객관식처럼 올해는 좀 개괄적으로 물어보면서 오픈형을 결합시켰으니까 조금 어렵게 내년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렵게 나오면 이제 두 가지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고 개괄적으로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오픈형 같이 혼합한 문제가 역시 내년에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자, 특이한 사항들 모의고사에서 1순위에서 강조했던 문제고 특히 이제 쟁점 목록에서 체크해드렸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됐다는 거고 내년 경향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알 필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모두 합격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출 보도록 하죠. 논술 주제가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죠. 토의식. 자, 각 내용, 본문의 내용을 이 주제와 연계해야 되는 게 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료로는 이제 10페이지 있습니다. 논점 1번은 비고치기 이론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제 비고치기 이론과 관련해서 보시면, 먼저 지식론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피아제가 개인적 구성주의를 하는 것이고 비고치기는 사회적 구성주의 또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입니다. 둘 다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성주의인데 개인적인 맥락에 근거해서 구성하니까 개인적 구성주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니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명칭은 지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철학에서는 인식론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식론이고 지식론이고 알미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식론 하니까 이제 평소에 저는 인식론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식론을 할 때 이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인식론은 지식론이고 알의 생성 과정을 논의하는 학문 분야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식론과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는데 사회적 구성주의 또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또는 뭐 맥락적 구성주의 뭐 이렇게 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성주의라 쓰면 글쎄 이거는 구성주의는 개인적 구성주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아마 득점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보통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한 100편 정도 이제 가채점 하거든요. 가채점 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점수가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아서 과락이 염려되고 하면 점수를 올려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제 채점 기준표를 다시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 이거를 추가시키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어쨌든 일반적으로 구성주의 쓰게 되면 틀린다고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식의 성격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니까 사회적이다, 상대적이다, 맥락적이다, 또 잠정적이다 뭐 이런 형태로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객관지와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이 범주 안에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다음 교사와 학생 역할 각각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될 정도로 뭐 안내자다, 뭐 촉진자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이거는 틀린 분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니은 학생도 마찬가지로 능동적 학습자다, 뭐 지식 구성자다, 뭐 상호작용,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답안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논점은 이제 영교육과정과 중해교육과정 두 가지고, 영교육과정도 강조했죠, 그죠? 영교육과정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초등 문제 보면, 작년에 잠재교육과정 나왔거든요. 잠재교육과정 작년에 나왔을 때 초등에서 잠재교육과정 물어봤어요. 영교육과정 그 전에 물어봤어요. 전에 제가 초등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수업 중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영교육과정하고 이제 잠재교육과정 두 개가 나왔으니까 고민하시다가 아마 잠재교육과정 낸 것 같은데 영교육과정 또 내면 초등에 두 개 나오니까 근데 이 영교육과정은 다음 순위로 중도로 넘어올 거라 해갖고 강조드렸죠, 그죠? 중학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경험중심 교육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중심 교육과정하고 중학교육과정 이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교육과정 시사점입니다. 이거 아마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로 다뤘던 부분이라고 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빠져있는 교과가 빠질 수도 있고, 교과는 있는데 주제나 사고방식이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잘 고려해서 선정하다라는 식으로 서술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인데,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릴 겁니다. 조직 방식이다라 보니까 조직 방식이니까 그럼 중학교육과정은 탈학문적으로 조직하는데 그럼 탈학문적 설계 방식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고민해서 아마 고민하다가 중학교육과정 못 쓰고 탈학문적으로 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통합성이니까 통합성을 쓰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제시문을 잘 보시면 11페이지에 제시문 잘 보세요. 제시문을 잘 보면 비교사의 점 세 번째 보면요.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주변부의 결합, 중심부와 주변부를 결합하는 방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포인트만 딱 보면 중심부와 주변부를 결합하는 방식 이렇게 해놓고 배점 기준표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비교사가 말한 내용 조직 방식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부와 주변부를 결합하는 방식 이게 뭡니까? 중학교육과정이잖아. 이 방식이 뭐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중학교육과정이라고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데 중학교육과정은 물론 탈학문적 설계하기 때문에 탈학문적 방식으로 해도 부가적으로는 부차적으로 아마 답안이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중학입니다. 중학.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게 중학도 고민되고 그다음에 이제 탈학문도 고민되면 그냥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B교수가 말하는 교육과정은 중학교육과정이다. 해놓고 중학교육과정은 탈학문적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를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잘 모를 때는 많이 써달라고. 많이 써주면 이 친구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잘 모를 때는 많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면 되는데 그냥 하나를 버려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액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됩니다. 중액 뭐 조직이다, 중액 구조다, 뭐 중액 교육과정이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중액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되고 그다음 탈학문은 좀 보충 답안으로 인재들 여전히 있고 이제 쭉 아무래도 이제 100편 정도 이제 그 가채점 할 때 탈학문 통합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출제위원하고 연락하면서 탈학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하면 이제 그것도 맞죠. 뭐 조직 방식 어쩌도 중에 또 탈학문을 조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답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충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제 중액입니다.
그다음 중학교육과정 조직 방식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육과정 장단점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예,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한다, 뭐 자발적으로 참여를 촉진한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뭐 그다음에 중요한 학습 경험을 촉진한다, 개인의 통합적 성장 또는 지식의 통합이 가능하다 등등. 그 다음에 단점은, 이게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특정 교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하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교과와 연관해서 교육과정 구성하고 토의식이니까 토의를 준비해 나가야 되니까, 준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등등. 요거는, 요 범주 안에서, 가능한 답안이 나올 거고요. 다음, 그러니까 토의식 수업 관련되니까 설명할 때는 가능하면 이게 키워드지만 토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좋습니다. 그건 이제 답안지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음 세 번째 논점을 가보도록 하죠. 정착 수업과 위키 활용인데, 위키 활용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교육학에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위키 활용이 있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업에 다뤘던 부분을 보면 이제, 웹 기반 협동학습. 웹 기반 협동학습을 가는 게 가장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제 논술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교육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논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정착 수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보도록 하죠. 정착 수업의 원리, 정착 수업은 이제 실제 상황을 이제 모방해서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영상 매체 이야기를 담아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를 만들 때는 그 문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해야 된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제시할 때는 반드시 뭐 비디오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영상 매체에 담아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토의니까 토의 수업할 때 토의 수업을 이제 정착 수업과 결합시킬 때 토의 주제는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거를 그냥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데 페이퍼로 설명하지 말고 반드시 영상 매체에 담아서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정착 수업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상황은 이야기 형태로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좀 힘들죠. 이야기 형태로 만들고 애들 철수 영희가 나와갖고 야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형태로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과제 해결할 때는 필요한 모든 단서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단서를 아이들이 찾고 그 단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죠. 아무래도 전체 주제가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토의식 수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협동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죠? 이런 정도의 원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특징과 관련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위키 활용식 문제점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제 오픈형인데, 위키가 어디냐? 위키를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위키피디아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로 접근해서, 이거를 이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아이들이 마치 위키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정보의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다음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컴퓨터상에 떠도는 정보들은 신뢰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 오류 또는 이제 오개념 형성에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니까 인터넷 활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학습 능력이 낮은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활용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 소극적으로 참여한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위키 활용 문제점인데, 요건 아마 답안의 폭이 조금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견 조율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또 의견 조율하는 상황에서 또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갈등 상황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것도 또 활용의 문제점이 되고, 근데 이런 문제는 정말 채점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좀 굉장히 큰 오픈형일 때는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논리력을 딱 받쳐주면 딱 읽으면서 채점자가 채점 답안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답안에 없지만 딱 읽어봤더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안 줄 가능성이 득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충분히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타인호프와 오웬서의 학교 문화 유형.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가장 쉬웠는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멘붕 상태에 있었던 거고, 기계 문화죠. 그 다음에
기계문화 말고는 답이 안 됩니다. 기가 공공, 기계문화, 가정문화, 공연, 공포문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기계문화만이 답이 되고요. 두 번째, 학교 차원에서 개선 방안이기 때문에 이 개선 방안은 아무래도 기계처럼 교사를 취급하다 보니까 교사의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개선하려면 당연히 기계처럼 취급하지 말고 전문성을 인정해주자, 자율성을 인정해주자, 뭐 창의성을 인정해주자,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기계처럼 취급하는 경우는 이제 교사에게 명령하는 형태로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그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관계에서도 수직적 의사소통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 또는 민주적 의사소통 그런 것이 가능한 이제 학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근거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의 어떤 그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육의 방향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부차적으로 기계문화 말고 이제 공포문화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 또는 가정문화가 있는데 공연문화나 또는 가정문화 형태로 제시하는 것도 아마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가정문화와 공연문화도 부가적으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슷한 형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모의고사로 조금 응용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동기이론에서 허즈버그 동기이론에서도 한번 응용해서 다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쓰기는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채점 해봐야 알겠지만 채점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틀렸다. 논점 4번 행정에서. 그러면 요 답안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거만 맞아도 요거는 대강 써도 맞게 줄 가능성이 있더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의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틀리면 여기 조금 이제 엉피까지 채점할 것이고, 이것만 맞으면 조금 좀 유연하게 해서 어느 정도 말이 되면 맞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이 대거 틀리고 그다음에 점수가 매우 낮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채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논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주제를 보시면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죠? 1회차 91월 1회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거,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사물들 간에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인데, 이 문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연결 사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오늘과 같은 초연결 사회가 아니니까 너무 앞서갔죠.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니까 4차 산업혁명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초연결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섯 사람이 소통과 협력을 한다는 거죠. 소통과 협력. 소통과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 추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 협의회를 개최했더라. 여기에 제한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고, 내용은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문화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4개 논점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가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브원결 형식을 갖춰서 논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전체로 보면 소통, 결국은 이제 토의식 수업이고, 토의식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문제를 낸 거죠. 토의 이 주제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로 토의와 관련해서 쭉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춰서 4가지 논점들을 출제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점을 보시면 첫 번째는 교육 심리학 파트죠. 교육 심리학 이거 이제 교육 방법론 교수가 출제한 거예요. 이 교수가 이제 A하고 C를 출제했습니다. 4점이니까 명칭 1점, 지식 성격 1가지 1점, 그다음 교사 1점, 학생 1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교육 과정이죠. 시사점 1점, 그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방식 명칭 1점.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만 써도 됩니다. 설명해 주면 뭐 훨씬 좋겠지만 일단은 점수는 명칭에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토의식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서 가지는 장단점 각각 하나씩 1점씩 해서 4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교육 과정 교육 방법론이죠.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2가지 2점, 위키 활용할 때 문제점 2가지 2점. 교육 행정학, 스타인호프 오벤스의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1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2점, 이렇게 3점이죠. 주제와 연계성 3점입니다.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은, 여기서 틀린 거, 예를 들어서
내용에서 틀려도 결론에서 틀린 내용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서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느냐만 이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거 1점이고 그다음 주제와 각각을 연계시켜서 설명하는 거 최소한 4개 중에서 3개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3개 이상. 그럴 때 2점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씩 빠질 때마다 1점씩 하나씩 깎죠.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은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죠. 문장을 완결하게. 가장 첫 번째는 문장의 완결성. 완결한 문장. 쓰다가 만다. 또 뭐 블랭크 비워뒀다 하면 그 표현의 적절성에서 점수가 1점 딱 깎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너무 길어서 또는 뭐 어법상 좀 오류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죠. 뭐 띄워서 이런 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시문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데, 첫 번째는 A교사는 이제 토익 수업과 관련해서 비교측기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B교사는 내용을 선정하고 이제 조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식관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지식관을 바꾸면 내용 선정 조직할 때도 또 다른 방식이 요구된다는 거죠. 교육 과정이고, 세 번째 C교사는 그렇게 이제 내용을 선정 조직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수업을 전개할 때 수업 방법과 학습도 결국 이제 수업 방법 문제인데 정착 수업을 가지고 토익 수업을 해보고 그 위키를 활용해서 이제 그 지식들을 다 잘 조직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 D교사는 이제 이 토익 수업이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학교 토대가 중요한 거죠. 학교 문화가 토익 수업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학교 문화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논점입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제 주제가 토익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고, 그다음에 논점의 비고치기 이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도의 문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주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주제를 보면 토익식 주제는 제시문을 잘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보시면 토익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관을 이 비고치기 관점에서 지식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주제예요, 그냥 주제. 그래서 요거를 좀 어려운 분들은 요걸 따와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교과에서 주어진 지식이 진리다. 요거는 뭐예요? 객관주의잖아요, 객관주의.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진리다는 거 객관주의. 객관적 인식론이죠. 객관주의고.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 생각에서 벗어나는 중요하다. 혼자 만든다는 게 약간 개인적 구성주의 쪽이거든요. 혼자서 만든다. 첫 번째 거는 이제 객관주의고, 두 번째 건 구성주의 중에서도 개인적 구성주의고, 이와 관련해요. 비고치기 지식론, 요거는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죠. 그러니까 정답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주의로 답안을 쓰기에는 아마 점수를 인정되기 가능성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 학생 역할도 기존의 강의 수업과는 달라진다. 강의 수업과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 학생 역할을 강의 수업과 대비해서 설명해주면 뽑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 첫 번째, 그러면 선생님 지식론의 명칭을 틀리면 이거 성격과 이거 다 틀린 걸로 하느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번 논점은 각각 따로따로 채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논점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고려하면서 토익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의 교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제죠. 그래서 내용 선정에서는 영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자. 이게 시사점이 뭔가? 논점. 두 번째, 조직과 관련해서는 이 중심부와 주변부 결합하는 방식이니까 이 중심부, 주변부 결합하는 게 중액이니까 결합하는 방식은 중액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그죠? 중액 교육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타락 문자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 문자 방식에도 아마 보충적으로 답안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직 방식 명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논점은 이 조직 방식이 토익식 수업에 가지는 장점이죠. 요렇게 조직하는 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제 생활에 필요한 문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 중심이면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 단점은 문제 중심이면 지식을 체계로 습득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만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거의 찾기가 쉽죠. 문제 이 중액에 대해서 암기 좀 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중액의 장단점 다 살펴봤지만 중액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 덜할 때도 요거 문제 실제 상황으로 문제니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문제 중심 학습하게 되면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그냥 뭐 단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이 힌트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토이스 수업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정착 수업과 위키 부분입니다. 자, 토이스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 학습 도구의 변화가 필요하죠. 어떻게? 정착 수업과 위키를 활용하는 이런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주제문이잖아요. 그죠? 주제문. 주제문 쓰기 좀 오히려 좀 쉬웠습니다. 거의 뭐, 주제를 주는 형태로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착 수업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는데, 탐색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실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 하나. 두 번째, 해답을 찾을 때는 혼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소통, 협력을 강조하니까 협력을 통해서, 협동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타, 문제는, 탑재해야 되겠죠? 비디오 영상에, 그 영상 매체 탑재해서 제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 영상 매체 또는 그 과제 속에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단서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또 이야기 형식으로 담고, 이야기 형식은 이제 친숙한 이야기로 구성한다. 이런 형태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입니다. 학습 도구의 측면에서 볼 때, 자, 이제 학습 툴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지식을 나름대로 이제 모은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정렬화된 지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학생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럴 때는 이제 위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위키 활용해 보시면 지식을 서로 협력해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적, 추가, 편집하는데 위키를 활용할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다만 문제점이 유의하다라는데, 문제점은 이 범죄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위키니까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걸 위키 형태로 이제 가공한다는 건데, 인터넷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터넷 정보의 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정보의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보 과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상의 정보가 과연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이 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는 거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할 때 이 공동 수정 추가, 또 그다음에 인터넷 접근이 좀 원하는 학생도 있고, 좀 원하지 못한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이제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야만 또 접속이 가능하고, 또 컴퓨터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죠. 이런 인터넷 접속 환경 관련된 또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공동으로 수정 추가하니까 서로 수정 추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좀 뭔가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또 의견 충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야말로 논리가 중요한 거예요. 잘잘한 논리를 잘 설명해 주면 거의 대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점입니다. 마지막 논점은 토이소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련해서 학교 문화 유형을 살피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이소의 활성화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기계 문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주제가 되겠죠. 자,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이라고 했으니까 교사가 학교의 경우에 교사를 기계와 같이 취급한다는 건데, 교사가 학생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이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계처럼 취급하는 문화를 우리가 기계 문화다라는 거고, 이런 문화에서는 활발한 토이스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제 토이스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학교 문화를 다른 건전하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제가 될 겁니다. 개선 방안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런 정도로 서술해 볼 수 있겠죠. 자,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 서론입니다. 서론 늘 쓰는 방식 그대로인데 이 부분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늘 쓰던 방식은 이거죠. 최근 초연결 사회에서는 최근 이게 주제니까 토익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토익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토익 수업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 토익 수업은 결국은 소통 협력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바꿨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소통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토익 수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요 화두로 대두되겠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논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논점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 주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토대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죠. 아마 이제 서론 결론 쓰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1분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연습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 보도록 하죠. 본론에서 첫 번째 문장은 도입 문장입니다. 도입 문장. 도입 문장은 그대로 그냥 따왔습니다. 그냥. 따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지식론에 근거해 볼 때, 요게 이제 주제 문장이죠. 근데 저 도입 문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제 주제문이 됩니다. 도입문은 안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물론 써주는 게 훨씬 좋긴 한데, 전체로 논리적으로 쭉, 문단과 문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빼고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은 A교사 언급한, 자, 보시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문제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11페이지에 배점을 보면 A교사 언급한 비고치기 지식론의 명칭이니까 그대로 가면 A교사가 언급한 비고치기 지식론은 뭐다. 이렇게 답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인데, 설명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 또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 요게 이제 요 답안, 이 사회적 구성주의의 설명인데, 요거는 뭐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요거만 이제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지식의 성격이죠. 개인이 사회문화적 상황 또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상대적이다 또는 맥락적이다, 맥락 의존적이다 이런 형태로 답안이 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논점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논리적 근거를 썼는데 논리적 근거를 써주고 교사의 역할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로 들어와도 돼요. 교사 이 관점에서 볼 때 교사 역할은 뭐다 이렇게 바로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회적 구성주의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이므로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주도권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설계한다. 따라서 교사는 이런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 설계, 안내자, 촉진자 조금 쭉 연결해서 썼는데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자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비고치기는 내면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면화 얘기를 썼는데 이것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능동적 학습자, 능동적으로 학습한다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제 문장. 이 지식론에 근거해 볼 때 토의적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지식의 성격 규명과 교사 및 학생의 역할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 두 번째 논점으로 가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은 도입 문장입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안목, 전문성을 전문적 안목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안목이 요구된다. 이게 이제 도입 문장이고,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주면 예를 들어서 영교육과정, 그다음 중예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요게 주제문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로 써서 해주면. 그 다음에, 자, 다시 배점 기준표를 보시면,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 내용 선정, 영교육과정의 내용 선정해 주는 시사점 이렇게 됐으니까, 내용 선정가 올라요. 비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어떤 시사점, 영교육과정이 주는 시사점 바로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는 영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왔는데, 설명하고 따라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사점이죠. 여기 시사한다. 시사점. 근데 여기는 개념 안 써도 되고, 물론, 시사점이 채점 범위니까. 영교육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더라. 그런데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졌다. 또는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수업에서 배제했다. 이게 영교육과정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공식적 교육과정에 빠진 거. 두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이 있는데 수업에서 배제하는 거. 여기서는 몇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왜? 그 제시문을 잠깐 보시면 제시문에서 비교사가 그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영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용 선정할 때.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데 수업에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수업에 다루기 위해서 내용을 선정할 때니까 교육 과정에서 배제한 거. 이 의미로 썼죠. 근데 뭐 여기서 개념 설명할 때는 수업에서 배제한 것도 써도 돼요.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내용 선정에서 특정 교과 지식, 주제, 사고방식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시사점이 되겠고, 또 두 번째, 내용 조직과 원래 비교사 말한 중심부와 주변부를 결합하는 조직 방식은 중예교육과정이다. 중예교육과정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탈학문자 설계 이렇게 들어가면 딱 두 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대표적 예로서 중심 과정과 주변 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 조직 방식이다. 그다음 세 번째 논점. 이 조직 방식이 토의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따오면 이 조직 방식이 토의 수업에서 가지는 장점은 첫째, 현실적인 문제들을 토의 주제로 선정하니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니까 여기는 뭐 여러 교과 연결해
이렇게 쭉 이런 논리를 쓰고 있는데 그냥 쉽게 쓰면 그냥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 지식의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나머지 아까 살폈던 그런 답안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문장입니다. 이처럼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가 되려면 영교육 과정, 두 번째 논점, 중위교육 과정 등 그다음에 전체 크게 보면 내용 선정과 조직이니까 내용 선정과 조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청된다. 주제 문장. 세 번째,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의 변화가 더 불가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문장인데 조금 더 이게 주제 문장이 되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앵커, 그러니까 상황학습하고 그러니까 그 정착학습 그리고 위키 활용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처럼 토의식 수업 활성화되려면 정착 수업, 위키 등 영상 매체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 방안의 혁신적 설계도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논점은 첫 번째 수업 방법의 측면에서 시교사가 제시한 토의식 수업 설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착 수업의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대로 옮겨와서 두 가지 제시하면 첫째는 이제 문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상 매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단서가 들어야 된다. 네 번째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 중심으로 쓰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토의식 수업이고 그리고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협력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고 넣습니다. 협력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 두 개 쓰라고 할 때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다른 거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언급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구 측면에서 위키를 활용할 수 있으나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유의해야 된다. 위키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두 가지,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주제 문장 됐죠. 마지막 논점입니다. 학교 문화의 개선은 토의식 수업의 활성화의 토대가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도의 문장, 다음에 주제 문장, 다시 이제 논점. 슈타인호프와 오벤서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이 뭐냐? 기계문화다. 기계문화 개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설명해 주면 훨씬 낫겠지만 전혀 점수와 관계없어요. 명칭만 쓰라고 했으니까. 기계문화는 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사들이 기계와 같이 취급하며 이용하는 문화다. 이런 문화에서 활발한 토의식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 차원에서 기계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첫째, 교사의 전문성, 자율성, 창의성 인정해주자. 그다음 두 번째, 상하 위계 관계가 아니라 구성을 상호 민주적인 관계, 협력의 관계, 이런 참여적 문화를 조성하자. 또는 뭐 가족 문화, 공연 문화 해도 아마 답안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그거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네. 평가를 얘기하고 있던데 여기 지금 아마 명문대학 때문에 평가를 과정 중심의 평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떤 그 복귀 답안에서 저한테 이제 좀 요청하신 분들 보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평가도 물론 어느 정도 문화와 관련돼 있겠지만 이건 교육 행정 파트거든요. 행정 논리로 가야 돼요. 근데 평가의 논리로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죠? 평가는 하나의 사소한 부분이고 차라리 근데 과정 중심 평가를 언급하더라도 과정 중심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거 갖고 문화를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문화를 만들려면 과정 중심 평가를 언급하면서 그거와 관련된 다른 문화를 얘기를 해줘야 되지. 평가만 딱 달랑 언급해버리면 이런 문화 조성의 평가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 볼 수 있고요. 또 뭐 전인교육이다. 이것도 전인교육도 물론 전인교육도 보면 이렇게 명문대학 입시니까 교육은 수단시되고 있으니까 전인교육 중심으로 바꾸자. 물론 전인교육 중심으로 바꾸다 교육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 문화와 관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화와 관련되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와 관련돼서 문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교육 행정의 논리로 문화와 연계해서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 달랑 그것만 제시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마도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점수 줄 확률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채점 할 때는 복귀 답안에서 가채점 할 때는 좀 엄격하게 채점해요. 근데 이게 뭐 기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답안 채점할 때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긴 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이제 운명의 화살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셔야 되는데
일단 면접 부분은 이제 면접은 제가 볼 땐 강의는 굳이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방향 정도만 설명 안내를 듣고 중요한 건 2차 심층 면접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출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 뭐 잘 나와 있는 교재 있을 거예요. 그 교재 하나 샀어. 기출 분석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되는 그런 이제 그 자료들 있죠. 그 자료를 뭐 행복한 교육 같은 거 우리 이제 카페도 링크 시켜놨잖아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관련 자료를 쭉 수집하고 그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서로 일단 혼자 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스터디 팀을 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터디 팀을 꾸린 다음에 기출 교재 그다음에 그리고 각종 이제 부가적인 자료 좀 봐야 될 자료들 이걸 다 분담해서 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걸 협력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면 딱 그야말로 실전 모의 연습처럼 딱 앉아서 이제 서로 이제 봐주는 식으로 피드백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일단 정보 수집이 좀 중요한 거예요. 정보 수집.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는 거 피드백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차가 합격자 발표가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면접 강의는 이제 금요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아마 이제 공지사항 올라갈 것 같은데요. 간단한 안내 정도 한 2시간 정도 한 3시간 정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차 시험 합격하면 이제 여러분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처럼 모의고사 작년처럼 완전히 다 받을 수는 없고 모의 면접을 보는데 모의 면접에서 어떻게 면접을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지 팁이죠 요령. 그래서 여기서 작년 19대 20점 만점에서 20점 만점 분들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습니다. 올해도 교육학도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답안 복귀한 거 보고 하니까 19대 20점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다 강조하고 얘기했는 건데 왜 못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1차 끝나고 나서 또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 또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 같은 거 수업 실현도 중요하죠. 그 교과 선생님들은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로 팀 스터디 하시고 수업 실현은 글쎄 이건 좀 학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수업 실현은 여러분 평소에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습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어느 정도 알아요. 아는데 수업 실현은 그 주의사항 문제를 보면요. 주의사항이 다 점수예요. 점수. 이거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 점수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딱 볼 때 우리가 이제 논술을 볼 때 배점 기준을 확인하는 것처럼 수업 실현할 때 수업 실현에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가 어떤 부분에 점수가 배당되는지 이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딱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실제처럼 정말 학생 눈도 맞추고 교사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이제 질문 기회도 주고 가상적으로 그다음에 약간 몇 초 기다렸다가 그렇지 하면서 답변 해주고 중간적으로 피드백도 해주고 그다음에 동기 유발도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수업에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하고 그다음에 점수 이 배점 문제 있는 그 단서들 그런 것들 잘 활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 피드백 해주는 형태로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